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이노스 첨단수제고요. 이노스 첨단수제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노스 첨단수제에 대한 이놀레드 사업부 제품별 비중 추이 및 전망을 보게 된다면은 2022년도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대형에 대한 매출 비중이 월당이 높았지만은 이 이후로부터는 대형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면서 중소형에 대한 매출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노첨단 소재에 대한 대형 매출액은 왜 떨어졌을까라고 보게 된다면은 결국 이노첨단 소재는 대형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이 LG 디스플레이의 WLED와 삼성 디스플레이의 컴톤.닷 OLED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둘에 대한 패널 출하량을 비교해 봤을 때는 LG 디스플레이의 WLED 패널량이 월등하게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WOLED 패널 출하에 따라서 이노첨단 소재에 대한 매출액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부터 지속된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에 대한 소비 심리가 얼어붙다 보니까 값비싼 TV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면서 LG 디스플레이 WOLED 패널에 대한 재고와 그로 인해서 패널 출하량을 줄이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대형에 대한 매출액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 중소형에 대한 매출 비중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최근에는 2024년도 OLED 아이패드 시작으로 인해 가지고 25년도부터 6년도까지에는 아이패드 일반 모델, 26년도부터 7년도까지에는 아이폰 폴더블과 맥북 등 애플 전체 라인업으로 OLED 적용 모델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기 때문에 이녹스 첨단 소재가 최소 3, 4년간은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 유의미한 실적 성장을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슈를 보게 된다면은 일단 이 중소형 쪽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스마트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표를 보게 된다면은 이 표는 2021년도 6월달부터 2023년도 10월달까지 스마트폰 판매량에 대한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표를 보게 된다면은 중간중간에 반등이 있긴 하지만은 2023년도 9월달 때까지에는 여전히 평균 판매량 밑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2023년도 10월달 이후부터는 27개월 만에 스마트폰 판매량이 증가세로 전환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증가세로 전환했을까라고 보게 된다면은 결국 이때는 아이폰 15에 대한 출시와 이로 인한 사람들에 대한 소비 심리가 증장이 됐고 또 인도 쪽에 대한 스마트폰 판매량이 상승했기 때문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 중소형 OLED를 담당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은 현재 인도 시장을 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인도를 왜 노릴까라고 보게 된다면은 일단 인도 같은 경우는 2022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도 시장의 스마트폰 판매 가격은 250달러로 중저가 제품이 주로 팔리는 시장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도 전체 스마트폰 가운데 600달러 이상 프리미엄 스마트폰 매출 비중은 17%로 현재 중산층의 소득 증가와 젊은이의 최신 기술 선호 등에 따라 가지고 이 프리미엄 시장이 발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현재 스마트폰 전 세계 보급률이 약 70% 정도가 되게 되는데 작년 4월 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도 인구는 14억이 넘지만 스마트폰 보급률은 50% 초반대에 그치다 보니까 인도에 대한 성장 가능성은 아직까지 한창 남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는 애플이나 삼성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을 현재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연간 2억대에 대한 스마트폰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애플 현재 전체 출하량 90%는 중국에서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애플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이 최대 제조 허브이자 최대 해외 생산 기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공공기관 내 외국산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기 때문에 하웨이 테크놀로지 등 중국 업체들에 대한 경쟁력이 굉장히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기조들로 인해 가지고 중국 내 아이폰 판매가 급격하게 줄어들다 보니까는 지난 2월 아이폰 중국 출하량이 33% 정도가 감소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중국 쪽에서는 최근 스마트폰이 애국 소비를 열풍을 해가지고 삼성전자든 애플이든 과거만큼 중국 쪽에서 판매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상황을 인해 가지고 디스플레이 패널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처럼 스마트폰 패널을 공급하고 있는 잠재 고객사가 이제 삼성전자와 애플로 한정되어 있는 기업들은 신제품이 나온다고 해도 중국 스마트폰 시장
시장 대상으로 공급이 여전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패널 출하량을 극적으로 어려운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수년 전부터 수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이 플렉시블 OLED 시장에 대응을 해왔고, 또 최근에는 플렉시블 OLED 수율이 안정화되다 보니까는 하웨이나 샤오미, 오포, 비보 등 글로벌 스마트폰 중국 업체가 중국 정부 기조에 따라서 자국 업체가 생산한 디스플레이 패널을 탑재하려고 하는 유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제 비오이나 천마나 CSOT 등 주요 기업들이 현재 샤오미와 하웨이, 오포 등 증가하고 있는 자국 내 플래시블 OLED 패널 수요 기반해 가지고 상당히 높은 디스플레이 패널 출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애플은 이런 중국 쪽에서 자국 내에 대한 핸드폰 출하 증가로 인해서 패널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는 현재 애플은 탈중국을 하기 위해서 전체 아이폰의 25%를 인도에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2025년도 이후에는 애플을 1000만 대 이상 아이폰을 인도에서 추가로 생산하게 되면서 인도 내 아이폰 생산 비중을 30% 이상으로 맞추겠다라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노samsam제 같은 경우는 이 중소형 OLED 쪽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LD스플레이와 이제 애플 쪽 물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중국 내에서 자국 내 핸드폰이 증가하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패널 출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24년도 상반기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은 매출액을 디스플레이 쪽에서 못 올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업들이 이 중국 내에 대한 기조에 따라 가지고 탈중국을 하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올해는 조금 힘들더라도 다시 이 패널 점유율을 상승하게 되면서 이 국내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업체에 이 OLED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이노sam단소재가 뚜렷한 매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살펴야 될 것 같고, 또 2024년도 1분기 매출액이 어떻게 나올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다 보니까 이노sam단소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노sam단소재에 대한 이제 차트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노sam단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뚜렷하게 상승을 보여주진 않고 현재 이런 박스권의 움직임을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제일 중요한 거는 상승 추세로 급격하게 이제 가진 못하더라도 이런 라인들을 잘 지켜주면서 바닥을 만들고 이 라인을 돌파하는 상승 흐름이 나올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 이런 상승이 나오고 다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라인들은 여전히 매물대로 작용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폭 눌릴 수 있는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부분에서 바닥을 다지는 과정 중에서 이 라인을 이탈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 라인을 이탈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리스크 대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다 보니까 이녹첨단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태연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